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발탁 배경으로 공평무사한 업무 능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모든 자리를 특수통 검사로 채울 셈이냐며 검찰판 하나회라고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중수부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뒤엔 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캠프에 합류해 고발사주 의혹에 대처했고 이후 지난 6월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반년이 안 돼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건데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이 쌓인 방통위에 필요한 인물이란 겁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자는 애초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사퇴하며 공백 상태가 된 방통위로 긴급 투입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이번 인사의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빠른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자리를 특수통 검사들로 채울 셈이냐, 방송 장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판 하나의 선배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여야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이번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주류 희생안을 두고 대립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3주 만에 만나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에 종합혁신안을 보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며 파국 직전 갈등을 간신히 봉합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20분 동안 진행된 만남에서 이뇨한 위원장에게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혁신안을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혁신위는 그간의 혁신안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당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 회동하거나 이 전 대표에게 당내 역할을 맡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많은 분과 같이 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최근 신당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자 이 대표가 직접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소 수급 불안에 주유소들은 잇따라 판매 수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공 비축 물량을 풀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에는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입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개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요소 재고가 없어서 내년 1월까지도 못 버틸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유소들은 정부 요청이 있기도 전에 한 사람당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주문에는 2주 정도 후에 보자 그러는 통에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게 하나씩만 다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2개까지 드리는데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더 힘들어요.
정부는 일시적 수급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비축량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12,000톤으로 2배 늘려 2달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에서 20% 싼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좀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경제적인 조금 부담이 덜해지도록 그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현재 재고와 중국의 계약 물량으로 석 달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대체 수입선이 있어 재작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도 공급망 갈등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요소 파동 이후 중국 의존도가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1%로 올라간 상황을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좀 유인한다든가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요소 외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등 중국의 자원민족주의가 언제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열고 재외 공간의 중국발 요소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재외 공간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국내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 공관 37곳에서 경제안보 핵심 품목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주요 광물 자원 등의 공급망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은 최근 요소 수출 통제에 한국이 의심병 증세를 보인다며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외교 싱크탱크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심병은 실제로는 일각의 공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국이 미국의 중국 옥죄기에 협조해온 만큼 중국이 요소로 보복에 나섰다고 재발을 저린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요소 부족 사태 때 한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요소 18,000톤을 긴급 수출했다며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모자를 둘러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변호사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 3일 범행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아내를 금속 둔기로 내려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당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아내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중진 국회의원 아들로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사건 직후 퇴직 처리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위반 건축물을 세운 해밀턴 호텔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도 이 대표가 증축한 철제 가벽을 건축법상 담장으로 판단한 데다 이 대표가 설치에 앞서 어떤 측량도 거치지 않았던 만큼 일부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이 대표와 주점 업주들에게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씨의 유해를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부근에 묻으려던 유족들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여론 등으로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 씨 유해는 2년 넘게 연희동 자택을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사유지입니다. 북한과 거리가 10km 정도로 날이 좋으면 개성공단이 보일 정도입니다. 바로 전두환 씨 유족이 전 씨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구입하려던 땅입니다. 전두환 일가는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 부근 땅 1,700평가량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숨진 전 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형을 확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대신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전 씨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씨 유족 측이 땅 주인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파주 어디에도 전 씨가 편히 잠들 곳은 없다며 한 목소리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생전에 자기 과거에 대한 진실적인 반성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제 공분을 샀던 이제 광주 학살의 원흉이기도 한데, 결국 유족들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매매를 검토했던 땅 주인이 논란이 불거진 뒤 어느 누가 와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난 땅 주인은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이제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땅을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가 임금한테 하사받은 땅이에요.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와글와글 하니까 그때서야 저도 이제 아유 이거 조상님이 이게 팔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좀 죄책감도 들고. 최근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만든 영화 흥행으로 전 씨 등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높은 가운데 2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전 씨의 유해는 당분간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첫 해인 올해 전체의 90% 넘는 노조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는 한편으로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첫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에 참여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91.3%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총은 94%, 민주노총은 94.3%로 평균을 웃돌았고 그 외의 노조 공시율은 77.2%입니다. 공시하지 않은 8.7%의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424억 원, 걷어들인 조합비가 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나 수익사업은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렀습니다.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상하부 조직 간 주고받은 교부금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와 조직사업비, 교섭쟁이 사업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우려 때문에 참여한 양대 노총은 위헌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비준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ILO 제87조 협약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정대 시행령은 법률상 이임없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교육부가 채용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임직원 친인척 채용 부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YTN이 보도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관련자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당정은 학교 담당 경찰관도 확대해서 학교폭력 조사를 돕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힙니다. 일단 수사권이 없어서 목격자 조사나 CCTV 확인조차 어려운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큰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일도 많아서입니다.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대신 전문성을 가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인 SPO의 수를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지원을 포함해 학폭 사안 처리 전반에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덜게 되면 교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툼을 전직 수사관이 형사사건 다루듯이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확충 규모와 SPO 증원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에게 경제 교육을 제때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교육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핵심 과제로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과 관련 콘텐츠 제작, 경제교과서 개발 등이 제시됐고 청년과 군 장병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6개 지역 경제교육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외부 업체에 맡겨 설거지하고 배송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요. 업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부 식판 세척 업체의 현실을 제보는 Y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유아용 식판을 설거지에 배달해주는 업체입니다. 고압 세척기 아랫부분을 하얀 장갑으로 닦아내자 시커먼 이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식판을 담가둔 곳 주변으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하고 벽과 바닥은 곳곳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A씨는 위생적이지 않은 세척 환경에 실망해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곰팡이가 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한테는 큰 질병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해서 충격을 너무 먹었고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유성구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곧바로 지도 점검을 나가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식판 세척업체가 식품 관련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척장 업종이 자유업종이다 보니 위생 상태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구체적인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의 직권 해석 등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다른 법에 따른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를 부서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식판 세척 업체에 대해 별도의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식판 세척과 배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말고도 식약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위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다루지 않는 세척 위탁업체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영유아들이 음식을 담아 먹는 식기인 만큼 외부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 관리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부재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원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업체 홍보물만 믿지 말고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시는 어제 오전 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이른바 턴키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하부 승강장인 예장공원에서 상부 승강장인 남산 정상부까지 804m 구간을 운행합니다. 편도 이동에 3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승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약 1,600명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천시가 전국 최초로 육군 관산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천시는 국방부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실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육군 항공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관사안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고 향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의 지원 대열 이탈에다 미국의 추가 지원마저 끊길 조짐을 보이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의회에 긴급 경고를 보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거리의 모습에서 전쟁의 흔적은 많이 지워졌습니다. 쌓인 눈에 오가는 사람들까지 연말 분위기도 제법 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합니다. 1년 반을 훌쩍 넘긴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 등 서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Чесно кажучи, я боюся, що якщо Україна залишиться без допомоги якоїсь, то просто і далі буде затягуватися ситуація з війною і невідомо, коли вона закінчиться. 국군의 날을 맞아 추모의 벽에 참배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포기를 깨버리자며 국민에게 인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Позаду 9 років і 651 день війни. Попереду перемога. А як інакше? Хіба може бути альтернатива? Всі ми знаємо, що ні.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 예산은 올해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 예산은 의회 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긴급 경고를 보냈습니다. Republicans in Congress are willing to give Putin the greatest gift he could hope for and abandon our global leadership, not just in Ukraine but beyond that. 미국 행정부는 의회 승인과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비축분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안보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복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해당 의원의 비서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은 도쿄지검이 정치자금 모금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베파 의원들의 비서들을 대상으로 임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파티권 할당량 이상을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기고 이를 개파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나 개별 의원의 회계 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적어도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언론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와 주택가 3곳 등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고 경찰은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학교 경찰관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등이 포함됐고 희생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모든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날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곳곳에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도, 청주 4도, 울산은 6.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1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마치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산업은행 이전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부산이라는 구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장에 입장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시민 대표와 지역 정치인, 기업인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유치 과정에서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 전체 또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원팀 코리아를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세계에 부산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부산을 거점 도시로 만드는 데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간담회엔 민관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새로운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해 부산은 세계 어떤 도시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함께 적극 협력해서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부산 시민들을 만나 진정성을 전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030 준비하시느라 고생
고생 많으셨죠? 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국민담화로 고개 숙인 윤 대통령, 이번엔 부산을 방문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요동치는 PK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압박하며 당 지도부와 갈등했던 이뉴한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마련한 혁신안들을 종합하며 활동 종료 수순에 들어갑니다. 혁신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종합혁신안 내용을 정리하며 향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인 위원장이 지도부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끝으로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선언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의 경선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 등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 권한 축소는 현 지도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 수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언론사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김만배 씨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준 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이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을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난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 측에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의 책감 명목으로 건넨 1억 6천여만 원의 대가성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가운데 김 대표가 검찰 수사 전부터 두 사람의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올해 1월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고 이를 김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 사이 돈 거래에까지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듭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소설이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뉴스타파 보도 경위 등을 직접 캐물을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젯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영향이었는데 갑자기 내린 우박에 시민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굵은 얼음덩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은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변했고 버스에서 내린 시민은 머리를 가리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지역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5분가량 짧은 시간이었지만 갑자기 내린 우박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다. 우박이다 우박. 어머나. 부산뿐 아니라 사천과 창원 등 남부지방 일부에서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상층에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가지고 건물 2층에서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녁 8시 20분쯤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식당에서 난 불은 3층까지 번져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상가 건물에 있던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반 만에야 진화돼 소방 추산 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돼 창고 안쪽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영화 소품 또는 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패가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위패방지실무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최근 대면 상거래가 늘며 위패 발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패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의 영화 소품 위패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7일 새벽 하마스 조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공개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대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침입한 하마스 조직원들은 1,2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 유엔 회의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영상 등 증거를 공개했고 BBC와 NBC 등 서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שכופפו מישהי, ובעצם אני מבינה שהוא אנס אותה. בעיקר היה שם המון פיצי ירי, גם ירי ממוקד באזור איבר מין לגברים, ראינו את זה הרבה. 증언에 신뢰돼 일부 의문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여성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테러 직후 하마스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사진에서 나체가 되거나 옷 일부가 벗겨진 여성들을 끌고 가는 조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It'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but now we know that there were multiple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against children. 하마스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إن المزاعم والأكاذيب الصهيونية حول تعرض بعض النساء للاغتصاب تأتي للتغطية على مشاهد المعاملة الحسنة التي تلقاها المحتجزون. 하지만 이스라엘의 각종 증거 공개와 서방 언론의 보도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하마스의 성범죄를 규탄했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수장도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의 성폭력을 비난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하며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례적인 중동 방문에 나선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는 수호이 35S 전투기 5대의 호위를 받았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등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두드러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임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의 종가는 배럴당 69.38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4.1%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챗 GPT 기반이 되는 GPT와 같은 AI 모델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 능력까지 갖춘 멀티모달 AI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스위프트가 올해 예술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연예계 인물이 자신의 본업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둘러싼 가격 논란과 특허권 소송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 위 수십억 개의 염기 가운데 특정 부위를 잘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1, 2세대 때와 달리 가위 구조를 조금만 바꿔주면 어떤 유전자든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엑사셀이라는 이름이 붙은 치료제인데 적혈구가 둥근 모양이 아닌 난 모양을 띠고 있어 만성 산소 부족을 유발하고 장기 손상으로도 이어지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합니다. 기존엔 골수 이식으로만 고칠 수 있던 질환이지만 환자의 골수에서 꺼낸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편집하고 다시 환자에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 29명 가운데 28명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바레인도 엑사셀을 승인했고 미 FDA도 현지 시각으로 오는 8일 엑사셀의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건 인류가 달나라가는 것보다 더 큰 이벤트예요. 사람의 DNA를 고쳐서 질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엑사셀이 출시되더라도 한 명당 치료비가 우리 돈 2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혜택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한 번의 치료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엑사셀의 원천 기술을 두고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기술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됩니다. 미 MIT 등이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와 UC 버클리대, 서울대 교수가 설립한 툴젠 등이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지난 4년간 1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가 11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 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3.2%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 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사 직원들이 시골 주택 화재 현장에서 환자인 노부부를 구조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소방당국과 해당 통신사가 이들 노부부를 위해 불에 탄 집을 새 집처럼 고쳐주기까지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집 전체가 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또 집에 물을 뿌린 건 통신사 직원인 강충석 씨와 김진홍 씨. 두 사람은 불난 집을 보고 곧바로 구조 활동에 나서 70대 할머니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를 통째로 밖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거동을 못 하시는 할머님이 누워 계셨고 또 소변줄이나 다른 의료용 줄들이 있어서 할머니만 모시고 나오기는 어려움이 좀 저희가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불을 껐지만 이미 타버린 집에서는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불난 집을 고칠 수도 없었던 부부를 위해 주변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소방과 통신사, 한국헤비타트가 내부를 고쳐주기로 한 건데 할머니를 구한 은인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는 데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이게 참 기분 좋고 마음 뿌듯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던 노부부. 완성된 집을 둘러본 뒤 도움을 준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셨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더 올릴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집을 잃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새 집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119 안심하우스는 지난 2022년도부터 벌써 6번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헌신이 만든 작은 기적으로 노부부의 여생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법원이 장기 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접수 이후 2년이 지난 장기 미제 개인 파산 사건에서 면책 불허 사건이 없는 경우 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파산 절차가 끝난 뒤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부동산 경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이 미뤄져 취업 제한 피해 등을 보는 사례가 늘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기 안산의 키즈카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안전조치 미흡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놀이기구 안전띠를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인데요. 절기답지 않게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1도까지 올라 온화함을 넘어 다소 포근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도, 전주 5도, 부산은 7.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1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